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싹입니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로 오레고분맙으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파이프라인도 연구 개발 중에 있긴 하거든요. 잘 생소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인 췌장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브레바렉스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바렉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였는데요. 왜 치명적인 암일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고 보통 전이가 일어난 후에 발견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진압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넘어서 발견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직 8%, 한 100명 중에 8명 정도만 췌장암이 이 전이가 되기 전에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흔히 암세포를 금절시키기에는 효과가 좀 약하고 그나마 여지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발견하기 어렵고 또 치료하기 어려워서 췌장암은 다양한 암 종류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대학교 암연구센터에 이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췌장이 몸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기라고도 알려져 있다라고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췌장의 기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분비 형태와 내분비 형태로 이제 췌장액을 분비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걸로가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분비인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냥 내용만 들어도. 췌장암의 종류를 보도록 할 텐데, 췌장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단순히 그냥 췌장암에 걸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췌장암에서도 뭐 어디 위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췌장 종양, 췌장암의 85%에서 90%가 이루고 있는 췌간선암, 췌간선암이 60대 이후 남성에게 많이 발견되는 이 암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암인 것 같아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췌장 중에서 요게 이렇게 여기 암을, 이렇게 암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에서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서 뭐 한 종양 전체 중에 뭐 1%에서 2% 정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로선 낭종성 췌장 종양이라고 하는데, 뭐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하나 봅니다. 절제 하나 보죠. 그래서 20%에서 40% 정도의 췌장암을 이루고 있고, 장액성 낭성 종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많이 발견이 되나 봅니다. 여기를 지금 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이 들어간 느낌? 약간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서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조직 자체가. 그래서 췌장암의 통계 지표를 보니까 췌장이 모든 암 전체 중에 그닥 많이 걸리는 암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위암, 대장, 갑상선, 폐암, 유방암, 뭐 간암, 암 중에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유명하잖아요. 환자가 약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췌장암은 약 한 3% 정도, 암 전체 중에 3%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췌장암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레고분맙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하나와, 그 다음에 안티뮤신 브레바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바렉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레고분맙을 이용한 이 파이프라인은 임상 2상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상 2상까지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을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지 않고 있고, 왜 이제 임상 3상까지 가지 않게 됐는지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집중적으로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브레바렉스라고 하는 안티뮤신 항체에 대해서 화학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임상을 끝내고 임상 1, 2상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레고분맙과 다른 약물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이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브레바렉스라고 하는 요거를 보도록 할 겁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내용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대략 그냥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레고분맙과
치료제와 네플리네비어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1, 2상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완료가 되었었고요. 이 임상 실험이 3상까지 안 가고 종료가 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원래 이제 췌장암의 치료제로서 권고 가이드라인이 있었었는데 NCCN에서 미국 암종합학회에서 이 표준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 그리고 알부민 파클리탁셀이라고 해서 아브락산 이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은 조기 종료되었다. 11명 중에 6명의 환자가 3등급 이상의 그 사건, 지금 부작용을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부작용이 뭐 빈혈 1명, 뭐 부비동염 1명, 구토 나와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표준 치료제로서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민 그리고 알부민 파클리탁셀, 아브락산으로 변경이 되었었기 때문에 임상이 조기 종료되었고 3상은 아마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프라인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1번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지금은 이제는 작성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옛날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까 임상이 종료가 됐다. 그래서 3상까지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권고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 브레발엑스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브레발엑스랑 플러스 이제 화학치료 요법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병용치료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병용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이제 임상을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제 조금 더 이 두 번째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자세하게 볼 텐데, 췌장암 중에서 이제 브레발엑스라고 하는 요 새로운 신약과 그다음에 화학 치료를 병용 치료하는 방법으로 1상과 2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쯤에 일단은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상반기쯤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화학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화학 치료로서는 검증이 좀 되고 있는 NCCN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아브락산과 젬시타민, 거기다가 플러스 브레바렉스라고 하는 이번에 췌장암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약 물질을 같이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브레바렉스가 없어도 이미 아브락산과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권고라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NCCN이라고 부르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의 권고 가이드라인의 치료 방법으로 실리게 되면 의료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단기 중,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건 2023년인데요. 2023년에는 췌장암에 대해서 임상 전에 대해서 한 25억 원 정도에 대해서 무형자산을 좀 취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 취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주식 당담자가 통화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한 25억을 뭘로 취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뭔가 췌장암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돈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요. 연구개발비는 임상 3상 전에는 계상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인 임상 1, 2단계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25억 원이 연구개발비는 아닌 것 같고요. 무언가를 취득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췌장암에 대해서 많은 이 미래에 대한 가정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가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이 안티뮤신 브레바렉스에 대한 화학요법을 병용해서 임상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오레고분맙을 병행 투여하는 방법, 방금 아까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일단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바렉스는 1, 2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 들어가진 않았고요. 2025년에 상반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은 약 2033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33년이니까 지금 뭐 한 10년 더 뒤에 매출이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여전히 이제 그 췌장암에 대한 매출은 없죠. 아직은 이제 상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없고요. 돈만 많이 쓰겠죠. 연구개발비로 계속해서 돈만 많이 써서 계속해서 췌장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적자인 겁니다. 2029년 뭐 계속 가다가 매출이 없다가
2033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시점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특허도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신약 개발했을 때 FDA가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그 기간이 2042년까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시기는 뭐 미국, 영국, 뭐 일본 등 2033년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직은 좀 멀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미국은 약 최대 점유율이 한 5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생기면서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다시 내려가고 유럽도 한 59%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예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단가에 대한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95,000불, 95,000불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현재 환율이 높아져서 1390원이라고 하면 약 한 1억 3천 정도? 네, 인당 1억 3천 정도 나오네요. 인당 1억 3천 정도 나오니까 뭐 다른 경쟁사들 보면 A 경쟁사는 이거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팔고 있고 뭐 B 경쟁사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팔고 있고 그 다음에 C 경쟁사인 경우에는 조금 낮게 팔고 있는데 한 95,000불, 한 1억 3천억 정도 되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인당 매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뭐 1억, 뭐 8천에서 1억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걸 왜 했냐면요.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추정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 것인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계산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10,000달러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10,000달러 정도 같은 경우는 한 131억 원 정도 되는데 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10153 곱하기 한 1350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시가가 지금 한 140억 원 정도 되네요. 140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그때 당시 가치가 한 141억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뭐 투자한 거를 포함하면 그래도 한 200억 정도 넘지 않은데 아직 임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14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암이. 카나리아바에서는 병용치료요법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는 거고 단독요법으로는 임상 1상까지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뭐 임상 1상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브레바렉스로 치료 가능한 환자 10명에 대해서 5명 중 치료 발생한 이 T세포 반응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려면 T세포가 죽이도록 하는 게 이 면역치료제잖아요. T세포에 대해서 이 세포 반응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항원 방식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이 형태의 브레바렉스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강력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브레바렉스입니다. 브레바렉스. 향후 효능 시험에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했는데 단독으로는 지금 임상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락산과 젬시타빈 이미 이제 치료 권고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요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브레바렉스를 적용을 해서 이제 지금 임상 1, 2상을 준비하고 있다. 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나리아 바이오의 췌장암 치료제로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촬영을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